반이민 또는 인종주의 그리고 무역 장벽 같은 것들이 더 심화되는 세상들이 오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변화라고 한다면 역시 제 생각에 국가 간 이동의 벽이 커지고요. 인종차별이 심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발생했었던 바이러스 사태의 근원이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, 더 나아가서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시리아 난민 사태 등까지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국가 간에 있어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주던 유럽의 쉥겐 조약 같은 것들이죠. 이런 것들이 무력화되거나 또는 없어지는 장벽의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, 좀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와 같은 장벽들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20년대 미국이 되겠습니다.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연도별 영주권 획득 인구입니다. 그래서 1910년 정도 세계 1차 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그때 미국 인구가 1억이 안 되던 시절인데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에 사람들이 오던 걸 발견할 수가 있죠. 근데 1921년 그리고 2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민법이 개정됐습니다.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쿼터제가 생겼죠. 국가별 쿼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1930년대가 되면 2만 명대로 2%대로 준 거죠. 98% 감소. 이런 급격한 이민의 감소의 시대들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. 그리고 1965년 이후에 다시 이민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이제 연 100만 명의 이민의 시대가 다시 열리긴 했습니다만, 아무튼 그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민을 비롯한 국제적인 인구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들이 출현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조금 더 나가보죠. 이처럼 이민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반이민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. 첫 번째 보기죠. 경제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1인당 소득은 빠르게 증가합니다. 왜 그럴까요? 문이 닫혀서 외국인들이 못 오잖아요. 더 나가서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이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. 그렇게 되면서 실질 소득,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. 물론 이제 그 뒤에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에는 이제 반대 일이 벌어지죠. 소득은 별로 안 느는데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는. 그러니까 불평등의 시대가 열렸다. 우리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나가볼까요? 자, 이와 같은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미치느냐? 가로축은 1918년 당시의 1인당 소득, 세로축은 1918년부터 40년까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볼 수 있는데 우상향하죠?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것입니다. 바로 경제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도 높았다라는 겁니다. 이처럼 못 사는 나라가 더 잘 생기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글로벌 불평등의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.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? 결국 인구의 이동도 막히고 무역 장벽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네 나라에서 잘 살아보자. 내수시장 큰 나라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환경이 지속될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. 물론 우리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과거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. 다만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의 성장률이 장기간 낮아지고 그래서 경제 환경들이 대단히 어려워져서 방금 말씀드렸던 반이민 또는 인종주의 그리고 무역 장벽 같은 것들이 더 심화되는 세상들이 오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그런 환경이 왔다라는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이었습니다.